K리그 그라운드에서 누비는 선수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 플레이어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를 준비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슈틸리케 감독보다 제가 먼저 주목했다는 점, 네. 이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공격수에서 수비수로의 완벽 변신. 슈틸리케가 인정한 K리그의 떠오르는 측면 수비수. 바로 전북 현대의 젊은 피 이주용 선수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플레이어 전북의 측면 수비수 이주용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요즘 K리그를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면 낯이 익은 선수이기도 하죠. 네, 이주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연이 많아요. 네. 전북의 볼보이에서 그리고 측면 공격수에서 측면 수비수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최근에는 잠시 주춤합니다. 네. 그런 성장세가 주춤하고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잠재력만큼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네, 프로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 승선할 만큼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요. 그렇다면 이 선수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축구를 시작할 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네, 제가 이주용 선수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이주용 선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부모님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주용 선수가 전문적으로 축구를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키우고 왔는데 네.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프로 선수가 되는 진입장벽의 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 벽을 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런 상태에서 생존하고 스타로 부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용 선수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당시 축구부가 있었던 백마중학교 일산에 있죠. 네. 저희 본가하고 가깝습니다. 네, 백마중학교에 2탄 테스트를 받았고요. 네. 그 2탄 테스트 통과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영생고로 이제 진학을 하고 동아대학을 네. 거치면서 2014년에 프로 입단하게 됐고요. 네. 사실 프로 입단했을 때에는 측면 공격수였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격수로 활약할 듯 보였지만은 이제 측면 수비수로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네. 그 우선 지명 대상자들은 드래프트 선수에 비해서 프로 입문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선수가 대학에서 성적이 좋고 기량이 좋아지면 당연히 프로 구단에서 선수를 데려가지만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우선 지명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명권에 대해서도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이주영 선수였습니다. 네, K리그 최고의 팀인 전북에서 첫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행운인데요. 그만큼 이주용 선수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하죠. 네, 일단은 전북에 입단할 때는 측면 공격수였거든요. 네. 근데 대학 시절에 이주용 선수가 대단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제가 이제 동아대에서 활약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2013년 유리그 영남 1권역에서 동아대를 이끌고 2위를 차지하는데 이주용 선수가 사이드 윙 포지션에서 15경기 17골을 넣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네. 득점왕에까지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강희 감독이 이주용을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로 전향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땅 당시에 전북에 레오나르도, 한교원, 김인성 등 그 포지션에 뛰는 좋은 선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주용에 대해서 최강희 감독이 봤을 때 이 친구는 수비수로 대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주용이 처음 감독의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수비수로 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팀적인 상황과 최강희 감독의 충고가 있어서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변화를 꾀하게 된 거죠. 네, 이 대회 득점왕 출신의 공격수가 수비수로 전환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렇죠. 처음에 좀 많이 불안하겠죠. 네. 과연 이제 공격수에서 수비수를 전환을 했는데 실패하면 어쩔까라는 불안감이 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공격수랑 다르게 이제 수비수는 90분 내내 실수하면 안 되는 포지션이고 네. 그래서 경기 집중력을 높이는 법 그리고 사소한 실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네. 당시 전북에는 풀백으로서 박원재, 이재명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배들에게 조언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박원재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에도 뽑힐 만큼의 이제 좋은 풀백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와 방을 같이 썼대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박원재 선수보다는 이주영 선수가 더 많이 경기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최강희 감독이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국내 언론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을 만나고 왔다. 네. 이러면서 상당히 떠들썩했었는데 당시에 최강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주용 선수에게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수비수인 마르셀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르셀로가 측면 수비수지만은 공격 가담력이 뛰어나고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다. 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주용 선수를 설득을 했고요. 네. 이주용 선수에게도 마르셀로와 같은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용 선수가 아싸 나는 마르셀로가 될 거야. 그러면서 포지션을 바꾸게 된 거죠. 네. 이주용 선수 뭐 딱히 별명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참에 저희가 한번 지어줄까요? 마르주용 어때요? 마르셀로랑 이주용이랑 합쳐서 지금 웃음소리 굉장히 어색했던 거 아세요? 뭐 저 따위 별명이 다 있어라는 표정과 웃음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MC에 대한 배려 웃음이었습니다. 네, MC가 지금 몇 회 하니까 조금 마음 놓은 것 같습니다. 마르주용이 뭔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 수비수로서 성공적으로 변화를 꾀한 이주용 선수 프로 데뷔 2년 만에 대표팀까지 승선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프로에서도 정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프로필과 능력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이주용의 프로필입니다. 이름은 이주용이고요. 소속팀은 전북 현대입니다. 포지션은 수비수죠. 측면 수비수로 뛰고 있으니까요. 네. 원래는 역시 이제 측면 공격수였는데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네. 자, 키는 180cm고요. 몸무게는 76kg입니다. 생년월일은 1992년 9월 26일생이고요. 리그 기록은 32경기, 1골 1개 도움입니다. 올 시즌은 10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이주용의 능력치입니다. 네. 사실 이주용 선수의 능력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모든 상황에 7을 주고 싶었어요. 보통보다는 한 단계 더 위다. 근데 제가 모든 상황에 7을 줬을 때 담당 PD가 얼마나 나를 쫓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가 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력 네. 7, 수비력 7, 드리블 7, 패스 7, 슛 6. 왜냐면은 슈팅 능력도 보유하고 있지만 올 시즌 골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슛 6, 속도 7, 그리고 체력 8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필을 좀 보니까 이주용 선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전반기에 네. 이주용 선수가 출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전북에서의 데뷔전은 작년 4월 30일 전남과의 FA컵 32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규로 선수와 함께 미드필더로 출전해서 81분을 소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리옹과의 친선 경기였습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수비수로 뛰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최강희 감독이 이주용 선수를 전반기에 기용하지 않은 이유가 네. 이주용 선수를 수비수로서 뽑았는데 워낙에 공격수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이 전반기 동안 어느 정도 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그리고 이주용 선수가 출전하고 싶은 그 의욕 그것이 강해지면 포지션 변경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이제 과감하게 변화를 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비수로 변화를 꾀하면서부터는 거의 주전급으로 이제 성장을 하긴 했고요. 올 시즌에도 대단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수비수로서 이주용 선수의 재능을 알아본 건 최강희 감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슈틸리케 감독도 이주용 선수의 재능을 알아봤죠. 네, 이번에 대표팀을 뽑히기 전에 이주영 선수는 지난해 아시안컵을 대비한 슈틸리케오의 제주 전지훈련 명단에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K리그가 시즌이 끝나고 전 선수단이 휴가였기 때문에 본인이 뽑힐 거라고 상상은 못했었대요. 근데 바로 이제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했었고
재밌는 건 이주영 선수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상대 공격수가 강수일 선수라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강수일 선수도 제주 전지훈련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양 선수 간의 인연이 거기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강수일 선수와 이주영 선수는 똑같이 대표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에서 측면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뀌었기 때문에 드리블 능력 그리고 스피드, 공격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닭공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측면 수비수입니다. 하지만은 역시 경험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측면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바꾼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로서의 위치 선정에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고 네. 돌파를 당했을 때 수비수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도 좀 약간씩 확실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최근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네. 부분은 경험이 쌓이면 차츰차츰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갑자기 버벅거리네요. 해결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공교롭게도 이주영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은 기복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주영 선수가 최근에 상대의 빠른 공격수들에게 돌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역시 경험 부족인 것이 프로 생활도 지금 2년 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측면 수비수 생활도 평생에서 지금 1년밖에 안 했어요. 네. 그동안은 측면 공격수로만 뛰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수비수로서 돌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쌓인 측면 수비수들은 반칙을 적절하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동료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장면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주용 선수가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표팀 갔다 오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표팀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타 팀의 같은 포지션에 정말 국가대표급 선수가 어떻게 뛰는지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하는지 이것을 네. 직접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주영 선수는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이주영 선수에게 이번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저희가 응원의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참 이 응원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주영 선수 이번 대표팀 뽑혔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이영표 선수를 뛰어넘는 네. 풀백이 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주용 선수가 노력하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좌우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네. 이주용 선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겁니다. 네, 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측면 수비수를 꿈꾸는 이주용 선수를 히든 플레이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본인의 희망처럼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원더풀 프리뷰로 다시 찾아올게요.